이번 시간에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양자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양자화 과정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샘플링, 포맷에서 샘플링 취했을 때 값이 연속적인 값 중에 일부를 취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양한 값을 갈 수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대표 값을 뽑아서 디스크리트한 값을 뽑겠다는 게 이제 양자화 프로세스의 기본이 되고, 또 포맷이라는 텀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일단은 이제 인간의 이제 감지 능력이라는 걸 할 텐데요. 인간의 감각 기관은 이제 신호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1dB나 1.0dB는 거의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신호가. 그 음성도 그렇고 만약 밝기도 10룩스하고 11룩스, 이게 밝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은 불이 없거나 있거나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잘 발견하지만 10룩스나 11룩스는 거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메시지 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메시지가 특정 TS, ETS 이 간격 신호를 뽑았는데요. 이 뽑은 값을, 이 값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뭐 반올림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값에 더 가까운 대표 값을 보내도, 원래 값과 차이는 있지만, 그게 미세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어, 그게 이제, 그 훨씬 더 우리 대표값만 저장하게 되면은 좀 더 저장하는 값들도 비트 수도 줄이고 이런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결국 양자화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양자화를 하면은 원래 내 목소리보다 우리가 녹음해서 들으면 소리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런 양자화되는 특성 때문에 요 값이 이제 바뀌게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양자화되는 것 중에 이제 디시전 레벨이라는 게 값이 있겠고, 이 디션 레벨은 내가 이 값으로, 이 분포에 있는 값이면은 내가 M4로 지정하겠다. 요 사이에 있으면 M3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요 대표 값을 정하는 값이 되는데, 이런 값들을 통해서 양자화를 한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까 원신호 MT가 있었을 때 요거를 TS만큼 샘플링 하게 되면은 이 샘플링한 값은 결과는 원래는 이제 무한한 값이 무한 어떤 실수값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거를 유한계의 개수 중에 하나인 VNT 값을 선택하는 게 결국 양자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약간 반올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간을 정할 텐데요. 이 IK라는 건 뭐냐면 그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의 간격을 내가 IK라는 구간이라고 정의할 거고요. 이 샘플 값이 이제 요 사이에 있다고 치면은 이따 과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이 현재 이제 L개가 있는데 이 IK는 L개 구간 중에 결국 K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러니까 요 사이의 모든 구간인 값은 K 구간으로 다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을 나누는 경계를 우리가 디시전 레벨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고요. 그 디시전 레벨에서 이제 MK와 MK 사이의 대표값을 VK로 정의하고 이거를 레프리젠테이션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양자화 과정은 MK하고 MK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한다 치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어, 그 MNT를 결국 대표값의 하나로 변환시키는 과정이고요. 요거는 가까운 값으로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가까운 값으로 더 매핑을 해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K하고 MK 사이의 값이 있을 때 이거를 VN에 넣는 이 과정이 이제 샘플링 과정이고 이거를 이제 시스템 모델로 나타내 보게 되면은 이 양자화 과정에 들어가는 값의 앞쪽은 샘플드 된 컨티뉴어스 값이 되겠고요. 이 결과는 디스크리트한 샘플 레벨이 되겠고 당연히 여기서는 보통 실수값이 입력이 들어온다 치면 여기는 디스크리트한 샘플 값이 나온다. 이게 이제 양자화의 가장 기본적인 퀀타이제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디시전 레벨은 여기서 이제 MK, M1부터 M2, M3, M4가 되겠고요. 램프리 레벨은 이제 여기서는 V0부터 V1, V2, V3, V4 이렇게 되겠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M1보다 작은 값들은 내가 V0로 매피시키겠다.
M1과 M2 사이는 V1을 맵시키겠다.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이 TS에서 값 샘플 값이 요 값을 갖다 V3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V3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요 값이 된다고 치면은 요거는 어, 죄송합니다. 요거 n 값은 이제 M3하고 M4가 되니까 여기서는 세 번째 구간이 대표되는 V3 값으로 결정해서 보내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값이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이 요 구간상은 모두 V3로 내가 뭔가 반올림 혹은 대표 값을 취해서 보내겠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요게 샘플된 값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퀀타이즈 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레퍼런스 레벨을 통해서 다른 레벨의 값이겠죠. 이거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타이제이션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IK 구간에 떨어진 모든 샘플을 내가 VK로 바꿔서 매핑을 합니다. 근데 매핑할 때 보통 VK는 비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비트의 표현으로 보통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VK는 구간 IK의 모든 값을 대표하는 그런 값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한 레피널 레벨 사이, 그러니까 VK와 VK-1의 사이 거리를 퀀텀 혹은 이제 스텝 사이즈, 보통 스텝 사이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이제 스텝 사이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스텝 사이즈는 요 값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건 K하고 K-1 레벨인데 레벨마다 좀 더 차이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유니폼하게 둘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 레벨에 따라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서 입출력의 특성을 이제 보이는데 여기 가로축은 이제 입력 레벨이 되겠고요. 요 세로축은 이제 아웃풋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입력 신호가 보통 0. 얼마부터 0에서 좀 더 큰 값, 더 작은 값 사이에서는 이 대표 값은 0으로 보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 한 0.5 정도 된다면 0.5보다 크고 1.5 사이의 값은 내가 1로 매핑해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값을 매핑하는 거죠. 그리고 매핑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매핑하면은 요 이렇게 계산식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대표 값이 항상 일정이 나오니까 요 인터벌만큼은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m이 이제 마이너스 0.5, 0.5 사이의 매핑 값으로 되고 이게 0이 나온다는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당연히 0.5에서 1.5 사이는 이제 1로 매핑된다. 1.5에서 2.5 사이는 이제 2가 된다. 그리고 약간 이제 반올림의 개념으로 표현된 게 이런 양자화, 이 양자화의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드 스레드가 있고 미드 라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방금 전에 봤던 거는 미드 스레드, 미드 스레드라는 방식이 되겠고 이거는 뭐냐면 원점의 그 0을 표현하는 값이 항상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값이. 그 대표 값이 0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나오는 구조가 되는 게 이제 미드 스레드.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할 수는 방금 전에 봤던 이게 미드 스레드 방식이겠고요. 이제 미드 라이드는 뭐냐면 이제 미드 라이드는 이제 이 중간에서 이게 값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요 대표 값이 여기 요 0이 안 나오고 요 대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뭐냐면 요 미드 스레드 방식은 위쪽 레벨과 아래쪽 에 대피신이라고 가정한다 치면은 요 양의 값과 음의 개수는 똑같은데 항상 대칭이 나오는데 0이 하나 추가 나오니까 대표 값이 홀수개가 나오는 특징이 있겠고요. 이 미드 라이드는 짝수게 납니다. 왜냐하면 양의 값, 0이 없고요. 음의 값이 대칭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미드 라이드 방식은 이제 짝수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좋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미드 라이드 방식을 쓰는 이유는 미드 3를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드 라이드 방식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양자화된 레벨을 우리가 비트로 보통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1, 뭐, 뭐 값이 이제 있다고 치면은 요 개수와 개수가 보통 짝수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우리가 그 양자화할 때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이제 미드 라이드 방식도 쓸 수 있다. 여기서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0부터 양수 구간도 당연히 이제 0부터 양수일 구간은 양수가 나는 거고 음수일 때 음수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되겠죠. 미드 라이드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아까 유니폼 퀀타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방금 전에는 뭐냐면 요 간격이 일정하게 이 인터벌이 이제 일정하게 인제 떨어져 있는 게 이제 균일 유니폼 균일 양자역이 되겠고요. 이거를 비균일 양자역이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왜 그러냐면 보통은 우리가 인제 신호를 해 보면은 어떤 노이즈나 이런 걸 측정해 보면은 이게 값이 0이 보통 평균인데 0에 가까운 값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신호의 분포가 이렇게 랜덤하다 치면은 균일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어떤 신호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 그러면은 그 몰려 있는 쪽에 이 레벨을 많이 설정하는 게 신호를 구분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쪼끔 더 확률이 더 많이 우리가 많이 발생되는 거에 많이 대응되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논 유니폼 비균 양자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인제 유니폼을 좀 이해하시게 되면은 논 유니폼의 경우는 우리가 유니폼을 가지고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은 좀 더 살펴보면 다음 그림을 좀 어 다음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음으로는 인제 펄스 코디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펄스 위드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인제 펄스 코디드 모듈레이션은 이제 양자화를 좀 접목시켜 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제 그런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펄스 코디드 모듈레이션은 인제 기본적으로 샘플링, 양자화, 그다음에 부호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구조되는 게 인제 펄스 코디드 모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설명드렸고요. 이제 부호화까지 좀 설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양자화된 값을 그냥 신호에 그냥 전송해서 보내버리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원래 신호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돼서 신호를 전송시켰는데 거기다가 노이즈나 간섭 등이 더 발생을 해 버리면 그 잡음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신호를 전송하게 되면은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보내는 정보에다가 좀 더 정보 이거를 양도의 정보를 좀 부호해 가지고 좀 보내주면은 그 영향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거를 인제 부호화 인코딩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요 인코딩은 인제 우리가 소스 인코딩과 채널 인코딩이라는 개념에서 썼지만 요 소스 인코딩과 채널 인코딩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스 인코딩의 차이점은 소스 인코딩은 인제 우리가 압축을 이용하고요. 채널 인코딩은 인제 채널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줄이는 그런 영향을 준다면 요 인코딩은 그냥 디지털 신호에서 양자화된 신호의 영향을 좀 더 줄인다라는 의미로 인코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샘플링 속에서 나온 게 콘덴세이션 결과가 나오게 돼 있고 이거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흐트러 가지고 이 값의 레벨에 그 레벨이 있다면 이거를 다시 또 양자화해서 표현된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1, 2, 3, 4라는 양자화 대표 값을 0001, 1012 이런 식으로 비트로 환산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PCM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제 그 전에 배웠던 그 구조에서 그 PCM 부분만 쪼끔 더 정리를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로우 패스 필터는 당연히 이제 소스에 인제 주파수를 제한을 해 가지고 내가 aliasing을 방조하기 위한 그런 구조다. 이건 이제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인제 여기서는 이제 그때는 어떤 샘플링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라는 전제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 샘플러나 이쪽 뒷부분은 인제 뒤에 좀 설명이 나올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거는 인제 어 이제 전송할 때는 인제 PCM 신호를 인제 해서 보낼 텐데 만약에 왜곡이 생기면 중간중간에 리피터라는 걸 달아 가지고 원래 신호를 복원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구조는 인제 우리가 무선 채널에서도 많이 쓰고요. 근데 유선 채널에서도 인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리피터를 달아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인제 신호가 인제 계속 감소되는 것들이 아주 장거리 전송할 때도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겠고요. 이 수신단 구조는 결국 인제 송신단과 동일한 이제 구조의 역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래 신호를 보내는 구조고, 일단 요 뒷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 전체 구조를 PCM에서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제 전송 선로에서 리제네레이션 리피터라는 거는 뭐냐면 이 구간에 어떤 왜곡이 생겼을 때 구간에 반복되는 걸 리피터를 달고요. 그러면은 PCM에 만약에 노이즈가 끼면 이제 네모 모양이 아니고 뭔가 값이 바뀌게 되면 중간중간 리피터를 써서 그 모양 그 유지 상태 보냅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패스로스, 그러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신호 왜곡되는데 그 자본도 추가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없애면서 보내가지고 그 수인라에서는 마치 가까이서 보낸 것처럼 만드는 구조가 이제 요 리피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라이드 리제네레이트 서킷은 이제 요거랑 리피터가 동일하게 신호를 증폭해서 만들게 되겠고요. 아까 디코더는 이제 이 디코더 부분은 이제 0과 1의 펄스로부터 샘플 값을 이제 복원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컨디션 필터라는 거는 신호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로우 패스 필터를 활용해서 원신호를 복원한 거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신단의 동작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샘플링, PCM에서는 샘플링과 양자화, 그다음에 부호화의 개념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샘플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입력 신호의 이제 폭이 좁은 구용파를 사용해서 원래는 이제 임펄스 사용했는데 임펄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 구현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구용파를 사용해 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이런 구조를 씁니다. 폭이 좁은 파형을 쓰는 것이 이제 좋은데 순간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순간 샘플링을 하면은 이제 샘플링에 의해서 요금이 많이 없어지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은 이제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봤듯이 샘플링 속도의 이론에 따라서 나이키스 샘플링 레이트보다, 그러니까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는 원래 주파수가 W라고 한다면 그 최대 주파수 W 한다면 그 W보다는 두 배보다 더 큰 신호로 하는 게 이제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샘플링 전에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로우 패스 필터 안티 알리아스 필터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로우 패스 필터는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내가 이제 샘플링 하게 되면은 이제 주파수가 계속 fs만큼 반복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 반복되는 것들을 제거를 해서 로패스 필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내가 그 주파수 대역의 개수만큼은 이렇게 곱해줘 가지고 그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데 이제 큰 문제 없이 복원이 가능한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